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차네요. 2주차. 전번주에 배운 거 복습은 조금 하고 오셨죠? 복습을 하고 오셨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 같고요. 책은 아마 그 학원에 있었을 건데 집에서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복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복습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복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있나 그랬어요. 복습은 저희가 이제 이론을 전번 1주차 강의 이론 정리를 수업을 다 들으셨으면 그 수업을 복습을 하는데 또다시 동영상을 듣는 걸 복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스스로 하셔야 돼요. 책을 스스로 보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든지, 그래서 이론 정리가 됐으면 그 이론에 따른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까지를 해야 복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오늘 여기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영상을 틀어놓고 3시간 영상을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듣는 거, 이건 복습 아니에요. 그건 강의 듣는 거지, 이건 복습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범위를 한번 책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정리되어 있는 걸 조금씩 한번 읽어보고, 안 그러면 그 내용을 중요한 거라도 옆에 연습장에다 한번 메모해 보는 거, 이게 복습이지 그냥 강의 듣는 건 그냥 수업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상만 계속 들으시면서 제가요 복습을 몇 번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수업을 몇 번 들었는데요 이 말이에요. 그거 복습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정리하는 걸 복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주차 하신 걸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2주차 수업이 진행이 돼요. 1주차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2주차를 따라오지, 1주차가 안 되면 2주차부터는 이제 가다가 이렇게 앞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가다가 앞발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와요. 뒤로 몇 발 더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앞주차 이해가 1주차 이해 안 되시면 2주차에서 약간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내용이 다른 때보다 조금 벅찰 거예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약간 힘드실 거예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교재가 37페이지네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세법 1번에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하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갔어요. 세법 1번에 나왔어요. 1번 문제로 이게 딱 나오면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데 이 우선권이라는 요 말 자체를 이제 풀어내시면 돼. 자, 우선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면, 이 재산을 팔아요. 팔면 그 돈, 매각을 하고 대금이 나오는데 이 매각 대금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 매각 대금의 분배의 순위를 정하는 거, 요 순서 정하는 걸, 이걸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이 돈을,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그 매각된 재산, 거기서 나온 이 돈을 누구에게 먼저 나눠줄 것인가? 자, 제일 먼저요, 이 순위,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우선하는 순서를 분석하는 것을, 우선 누가 이 돈을 먼저 가져가는가, 이 순서를 분석하는 것은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순서 분석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권리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중에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고 이 순서를 쭉 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 팔렸다고 생각하시고 그 재산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세금하고 세금이 아닌 것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먼저 가져가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법이니까 세금하고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하고 세금이 아닌 것하고 싸웠을 때 누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것인가. 그럼 지금 배우는 게 우리는 무슨 법을 배우는 거야? 세법. 그럼 세법에는 세법이 먼저라고 하겠는가요? 세법이 아닌 게 먼저라고 하겠는가? 당연히 세법이 먼저라고 쓰겠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법을 세법이 우선하게끔 법을 만들었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법이 우선하지 못했을 때는 왜 우선하지 못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세법이 우선하는 걸 내겠는가요? 우선하지 못하는 걸 내겠는가요? 우선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는 게 그런 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어차피 세법이 우선인데 우선하는 걸 다 우선인데 이건 안 되네? 그럼 그런 걸 위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이 순서를 정할 때 왜 세법이 먼저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세금이 뒤로 밀리는가? 세금이 밀려도 아무 문제 법에서 이거는 세금이 뒤로 갔네? 우선하지 못하네? 왜 그렇지? 그리고 그 이유를 얼른 생각을 딱 해봐요.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이 우선하지 못했네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선권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우선권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지방세의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 세금의 우선순위. 그러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징수금 배웠죠. 징수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고? 지방세.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운반해서 보관하고 팔아먹을 때까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쓴 돈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체납처분비 이렇게 5글자로 말했어요. 그럼 체납처분비하고 지방세를 두 개를 묶어서 세 글자로 징수금.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징수금이란 하고 써놨어요. 혹시라도 복습 안 하고 오신 분 있을까 하고 징수금을 써놨어 다시. 자, 징수금이란 체납처분비와 지방세를 말합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예요. 그러면 국가의 징수금은 무슨 세와 두 개란 이야기인가? 국가니까 국세와 체납처분비. 그런데 국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강제징수금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강제징수금이나 체납처분비랑 같은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다 그랬는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그러면 지방세는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고 체납처분비는 그 국가가 자기들이 그 지방세라는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먼저 쓴 거예요. 내 돈 쓰고 내 돈을 써가지고 그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팔았던 대금 중에서 내 돈부터 챙기겠는가? 세금부터 챙기겠는가? 내 돈부터. 그럼 자, 이제 봐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그러면 이제 징수금하고 채권이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러면 세금하고 세금이 아닌 다른 채권하고 서로 부딪히면 법에서는 세법이 우선이다 그런가요? 다른 채권이 우선이다 그런가요? 세법이 우선이다. 그럼 이제 징수금이 1번이고 채권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을 배우니까 세금은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가져간다? 나중에 가져간다? 먼저. 그럼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세금하고 전기 사용료도 미납되고 세금도 체납돼 있으면 그 집을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 중에서 무엇부터 챙겨간다는 얘기인가? 세금부터 챙겨간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먼저 챙겨가고 남으면 공과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징수금하고 채권을 비교했을 때는 세금이 먼저예요. 이거 하나 잡았어요, 이제. 그다음 이제 징수금에 대한 징수의 순서는, 그럼 이제 징수금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다 그랬는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둘 중에서 먼저 체납처분비가 1번이고 지방세가 2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처분비 내 돈 쓴 거 내가 먼저 이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자기 돈 쓴 것부터 챙기고 세금을 뒤에 챙겨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세금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내 돈 쓴 것부터 챙겨놓고 그거 챙기고 세금을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 속에는 가산세가 들어있다 그러면 만약에 가산세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세금 속에 뭘 포함해서 징수해버린가? 가산세. 그럼 가산세하고 지방세가 하나예요. 이 가산세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세금이에요. 제가 세금인데 제 뱃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세금하고 가산세 중에서는 무엇부터 챙기겠는가? 세금이 먼저겠는가? 가산세가 먼저겠는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가산세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세 번째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도저히 저는요, 이게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뭔 말에 지금 우선 누가 먼저 가져가네 말에 막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거 모르고 나는 그냥 막 때려 애우고 싶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요 봐도 모르면요 그냥 지문을 통째로 막 외워버려요 막 그러더라고요. 통째로 외우는데 한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연히 때려 외우는 건 이 책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정부가 가져간다고 하면 줄 게 없으니까 나의 체지방이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나는요 내 주머니 텅 비어 줄 것도 없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나 떼어가세요. 체지방이나 떼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체지방 가져가라. 이러면. 그러면 암기가 순서대로 돼. 왜냐하면 전 순서가 시험에 나오니까. 순서를 시험에 내니까 그 순서를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가산세 3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방세 우선순위를 잡아냈어 이제.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압류에 따른 우선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같은 세금 중에서 세금이 두 개가 있어. 자, 세금이 두 개가 있으면 세금들 A라는 세금과 B라는 세금이 있으면 이 세금은 순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집에 아드님이 두 분 있어. 그럼 재산 물려줄 때 순서가 있는가 없는가? 더 봐요. 머릿속에서 큰아들 먼저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분명히 지금 있었어요. 큰아들 먼저, 큰아들 둘째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세금도 두 개의 세금이 있으면 가져갈 때 차별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금들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에요. 동순위가 원칙이에요. 세금들 간에는 순서가 없어요. 원래는 순서가 없어. 그런데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집에 어르신이 하루라도 빨리 온 사람한테 나 돈 더 줄게. 그러면 빨리 가야 된가 늦게 가야 된가? 빨리 가야죠. 그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류 선착. 그런데 우리 이제 원래는 발음을 선착순주의 그러잖아요. 선착순주의 그런데 사실은 그게 법률 용어는 선착. 그거 알으셨어요? 손수. 먼저 내민 손에다 먼저 준다 그래서 원래는 선착수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발음할 선착수주의 하면 발음이 좀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때 무슨 해가지고 니은자를 넣어가지고 선착순주의 이렇게 발음했던 거예요. 먼저 내민 손에다가 먼저 주겠어요. 순서가 똑같으면 먼저 손을 내민 사람한테 먼저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압류에 따른 우선에서는 압류는 압류 우선주의에서 압류 선착순주의니까 먼저 압류한 세금이 먼저 가져갑니다 이 말이에요. 압류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압류하는 세금이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순서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동순인데 동순일지라도 먼저 딱 손을 잡으면 내가 먼저 압류를 하면
여러 세금이 압류하면 그 다음에 압류하고 계속 압류하더라도 제일 먼저 압류한 세금이 먼저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순서는, 자, 이제 여기에서 압류하고 이제 압류를 했어. 그럼 압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압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압류는 뭘 하는 거 압류를 하냐면 그 재산을 어디로 팔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걸 압류라고 그래. 팔지 못하도록 딱 손으로 꽉 압박해가지고. 그럼 우리 어디 사람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디를 꽉 잡아버린가? 목덜미에 멱살 확 잡아버리죠. 못 움직이게 압박을 하는 거. 그게 압류예요. 어디 못 가게. 그럼 압류를 해. 압류해도 도망가려고 하면은 압류한 재산을 어떻게 해버린가? 그렇죠. 저 섬에 갔다가 새우잡이에 팔아버려. 그냥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갔다가 압류했다가 팔았어. 팔면 내 손에 뭐 생겼는가? 돈 생겼죠. 그러면 이 돈을 나눠주려고 했더니 압류는 순서대로 먼저 압류한 세금이 먼저 가져가. 그럼 압류를 안 했던 세금은 압류한 세금이 가져가고 남으면 그 남는 것만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압류해가지고 이 재산을 매각을 해서 내 손에 돈이 있네? 돈이 있어.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세금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자기는 압류를 안고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압류해서 팔아버리네. 저거 팔면 안 되는데 나 저거 받을 거 있는데. 그래서 압류해서 매각한 그 세금한테 잠깐만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나도 좀 줘. 그게 바로 교부청구예요. 자, 교부청구라는 것은 자기는 압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죠. 자, 안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부청구로 가만히 있다가 압류한 세금이 그 재산을 매각해서 손에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보고 나도 좀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라고 그래. 그래서 그 교부청구라는 것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구를 했어. 그러면 요구한 그 세금한테 먼저 주겠는가요? 압류한 세금이 먼저 가져가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압류한 세금이 1번으로 가져가고 교부청구한 세금은 2번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으면 안 돼. 우선순위는 지문이 복잡하고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지문이.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누가 1번인가 2번인가 이 순서만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하고 교부청구는 누구에게 1번 순위 배정한다는 이야기인가? 압류를 잡았으니까. 자기가 잡아가지고 팔았으니까 그 세금이 먼저 챙겨가고 교부청구한 세금은 달라고 한 세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맛있는 어떤 아주 진짜 이게 지구상에 이게 하나밖에 없는 떡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내가 10년은 젊어져. 그러면 옆에서 내가 딱 들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야 한 입만. 그러면 친구 입에다 먼저 주겠는가? 내가 먼저 먹겠는가?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요. 압류한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남으면 주는 거예요. 안 남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하고 교부청구 중에서 누가 1번 배정을 받았다. 압류. 끝났죠, 이제. 자, 여기 해결이 끝났어, 이제. 그럼 이 지문은 통째로 이제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3번에 이제 담보가 나오네요. 담보. 자, 세금들 중에서 어떤 세금은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압류한 세금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있고 압류한 세금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을 담보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담보 들어왔죠. 내 손에 들어왔죠. 그런데 압류라는 것은 내 손에 들어왔는가요? 그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압박만 했는가? 압박만 했죠.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당사자는 누군가요? 담보 잡고 있는 거. 손에 들고 있는 게 담보로 잡았잖아요.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은 압류한 그 세금 손에 돈이 들어가겠는가? 담보로 잡은 세금 손에 돈이 들어오겠는가? 담보. 자, 담보. 그래서 여기는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 1번 배정을 받고 압류한 세금은 2번 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다른 지문은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핵심, 오른쪽 날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간 좀 봐보세요. 1순위 담보 동그라미 치세요. 담보만 동그라미 치세요. 2순위 압류.
3순위 교부청구 이렇게 순서를 여기 순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금들 중에 원래 세금은 동순위였지만 세금들 중에 순서를 정해봐라 그러면 제1번은 뭐 하는 세금이고 담보로 잡고 있는 세금이고 2번 순위는 압류한 세금이고 3번 순위는 교부청구한 세금이고 그러면 담보나 압류나 교부청구가 없으면 다른 이 없는 일반적인 세금들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인 세금들은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건 담보, 압류, 교부청구 여기만 순서를 정하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3번까지 얘기를 끝났어요. 이제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그러면 여기서 세금의 제한이라는 이야기는 세금이 먼저란 이야기인가 세금이 먼저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세금 우선권의 제한이니까 세금이 먼저다 세금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작년 시험도 여기서부터 출제했던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싸웠을 때 세금의 우선권을 제한해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세금을 먼저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먼저 주는 걸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인가? 막아버린다. 먼저 주는 걸 막아버리고 다른 채권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이야기예요. 예외 규정이라는 거 이게요. 그럼 이제 먼저 강제 집행이나 파산 절차. 그러면 강제 집행이나 경매나 파산 절차는 국가가 하는가요? 국가 기관에서 하는가요? 기관. 그러면 여기 파산 절차 한번 볼게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곳은 어딘가요? 두 글자.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파산 신청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법원에다 전부 넘겨. 그래서 법원 속에 파산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법원 속에 있는 파산재단에다가 내 재산을 전부 다 넘겨. 자, 넘기면 파산재단은 그걸 받아. 법원이 받아가지고 일단 관리를 하겠죠.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보관도 했다가 이제 매각을 해.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매각할 때까지 법원이 자기가 직접 쓴 돈, 자기들이 직접 쓴 돈이 있어요. 그 돈을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라고 그래. 여기서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누가 쓴 돈이라는 얘기인가? 법원이 쓴 돈. 자, 그럼 체납처분비는 누가 쓴 돈? 세금 받으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쓴 돈. 자, 지방세하고 체납처분비는 국가가 쓴 돈. 여기는 법원이 쓴 돈. 그러면 파산 절차는 국가가 진행하는가요? 법원이 진행하는가요? 법원이 진행하죠. 그럼 법원이 진행했으니까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돈은 누구 손에 돈이 지금 들려있는가? 법원 손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법원 손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국가가 쓴 돈을 먼저 챙겨주겠는가요? 법원 자기들이 쓴 돈부터 챙기겠는가? 자기들이 직접 쓴 돈부터 챙기겠죠. 그래서 세금 우선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쓴 돈일지라도 지금 매각을 법원이 매각했으니까 법원 자기들이 쓴 돈이 1번이고 국가가 쓴 돈은 2번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 직접 쓴 돈은 그 돈이 1번 순위 배정을 받고 세금은 2번 순위 배정으로 밀려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정 기일로 가보죠. 자, 넘기시면 안 돼요. 자, 법정 기일. 이 법정 기일은 뭐냐면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세금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을 말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피담보 채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예요. 그럼 세금이 아닌 다른 채권. 그러면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법정 기일이에요. 자, 법정 기일을 딱 기일을 세워. 자, 이 기일을 세워놓고 여기보다 앞에 있으면 채권 네가 먼저 가져가고 이 기준보다 뒤에 서 있으면 채권 너는 뒤로 밀린다. 이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 그래서 작년에 법정 기일을 2줄이나 시험에 냈어요. 작년에 이미 내버렸어요. 자, 법정 기일은 세금하고 채권이 싸울 때 그 기준선을 정해주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되고?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법정 기일은 누가 만들었는가? 어느 법에서 만들었는가? 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이걸 자기들이 만들면서 자, 이 선이 정해져 있다. 그럼 이 선을 딱 정해. 이 선보다
앞에 있으면 네가 먼저 가져가고 이 선보다 뒤에 있으면 너는 나한테 밀린다. 그리고 선을 딱 그어.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보다 앞에서 네가 이걸 나보다 앞에 있으면 너 먼저 가져가. 그런데 이 선보다 뒤에 있으면 너는 나보다 절대 우선하지 못한다. 그럼 이 선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무슨 선이냐면 세금의 우선을 정한 기준된 선을 이걸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법정기일은 세금에서 기준을 정하는 선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세금에서 이제 선을 딱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1번은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이 되니까 이런 세금을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두 개만 나와요. 1번과 2번만 공부하세요. 3, 4, 5번 6번 공부할 필요 없어요. 1번과 2번만 딱 공부하시면 돼. 1번은 신고 납부 세목을 말해. 1번은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그럼 신고 납부 세목에서의 기준은 정부가 기준을 정할 때 정부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정했겠는가요? 불리하게 정했겠는가? 어떻게든 이 기준선을 세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들은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 신고 일로 정했겠는가요? 신고 기한으로 정했겠는가? 신고 일. 어떻게든지 정부가 이 선을 앞으로 당겨서 잡았겠는가? 뒤로 늦춰서 잡았겠는가? 그렇죠.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려고 최고 앞으로 당길 대로 당긴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법정기일이 신고일이 되는 거예요. 신고일.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냐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은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신고 기간이에요. 그런데 5월 31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기한. 자, 기한. 5월 31일이 기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5월 2일 날 신고해버렸어. 자, 신고는 5월 2일 날 하고 신고 기한 5월 31일이요. 그럼 법정기일은 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 5월 2일. 이날이 법정기일이에요.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날보다 앞에 있으면 네가 가져가고 이날보다 뒤에 있으면 너는 나한테 밀린다? 이 말이에요. 세금이 내가 기준 5월 2일이에요. 자, 5월 2일보다 앞에 있으면 너 가져가. 5월 1일보다 뒤에 있으면 너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땡이요. 너 6땡이면 너 가져. 4땡이면 너 밀려.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정부에게 유리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것보다 앞에 있으면 너 가져가. 너 이것보다 뒤에 있으면 너는 나한테 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들의 기준선은 법에서 매각대금의 분배의 기준선은 언제란 얘기인가? 신고일. 근데 이거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번째 배웠던 제척기간의 기산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제척기간 어떻게든 앞으로 당기려고 하는 거야? 뒤로 늦춰서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가? 늦춰서. 자, 왜냐하면 조사기간을 줄이려고 한다. 조사기간을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하루라도 늘리려면 신고일부터 조사를 한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한다. 기한에. 그래서 거기는 기한의 다음 날이고 여기는 가져갈 때는 어떻게든 뒤로 늦춰서 가냐 앞으로 당겨서 가져간다. 당겨서. 그래서 법정기일은 신고 기한이 된다. 신고일이 된다. 신고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경정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이 말은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자, 보통 징수 세목이에요. 자, 2번은 보통 징수예요. 자, 그럼 보통 징수는 정부가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줘. 우리에게 보내고. 그러면 그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고지서가 내 손에 도착을 한 날이 있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게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예를 들어서 1월 24일 날 고지서를 발송을 했어. 그런데 그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착한 날은 이제 연휴가 많이 껴가지고 3월 2일 날 도착을 했어. 3월이면 넘어가 버렸네. 2월 2일 날.
2월 2일 날 도착했어. 이제 연휴 기간에 우편물이 발송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착했어. 그러면 이 경우에 기준선을 1월 24일로 잡는 게 좋겠는가요? 2월 2일로 잡는 게 좋겠는가? 1월 24일. 어떻게든지 기준선을 정부에게 유리할 대로 앞으로 당기려고 한다. 뒤로 늦추려고 한다. 앞으로. 자, 그러면 보통징수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다. 고지서 도달일이다. 발송일. 그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기준선이 되는 법정기일을 알았어요. 이제 법정기일은 세금하고 채권하고 싸울 때, 세금하고 채권하고 싸울 때 누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법정기일이라 한다. 채권이다, 세금이다. 세금의 기준을 선을 딱 정해놓고 내가 세금이 이날이다, 요 기준이 이날이다, 이것보다 앞이면 너 가져, 너 뒤면 너는 나한테 밀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걸 법정기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들은 언제를 법정기일로 잡았고, 신고일.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하는 세금들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았고,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자, 이제 요거는 칠판만 보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를 법정기일로 잡아야 되고, 신고일, 신고한 날,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잡는 거예요. 근데 보통징수,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는 그 고지서 발송일이다, 도달일이다. 발송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발송일로 나오겠는가, 도달일로 나오겠는가? 도달일. 왜?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다. 에따 여기 있다 휙 던져버린가요? 손에다 갖다 지어주는가요? 갖다가 지어주죠. 우리 집에 안 손에 지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발신주의라 한다, 도달주의라 한다. 도달주의라 하는 거예요. 서류를 송달할 때는 도달주의인데 법정기일을 정할 때는 도달주의로 간다, 발신주의로 간다. 발신주의. 그래서 발송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전번주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오시라겠잖아요. 이게 안 되는 순간 막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도 꼬여버리고 오늘 또 꼬여버리고 완전히 확 뒤죽박 꼬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학원 오기 싫어져. 진짜라니까요. 이게 딱 3주 되면 나 하기 싫어요. 세법 하기 싫어요. 세법. 이제 뭐라 하냐면 저 어디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세법 싫어요. 공시 좋아요. 세법 싫어요. 공시 좋아요. 막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예? 세법 너무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는 문제 되거든요. 신고한 후에 돈을 안 냈어. 신고는 했지만 돈을 안 냈어. 그럼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그래요. 신고. 아무 생각 없이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는 순간 틀려버리거든요. 신고했다겠잖아요. 그럼 신고한 날이 우선이. 어떻게든지 기준선을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정부. 세금에 유리하도록. 그럼 세금에 유리하니까 신고는 해놓고 돈 안 낸다고 해서 뒤로 간다? 그래도 앞으로 당긴다. 앞으로. 그래서 기준선은 무조건 앞으로 당기셔야 되고, 그래서 신고는 했지만 돈 안 냈을 때는 신고한 날, 이날을 법정기일로 잡았습니다. 이제 양가로 2번으로 가보죠. 세금과 피담보 채권의 우선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요. 세금하고 세금이 아닌 채권하고 싸웠을 때 제일 먼저 기준을 정해야죠. 기준을 정하는데 세금의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했는가? 법정기일. 자, 이제 법정기일까지 알았어. 세금의 기준이 되는 날보다 먼저 기준, 세금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봐요. 아직 앞에서 기준선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기준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법정기일이 세금의 기준선이에요. 자, 기준선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아직도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울락 하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이걸 애울락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외워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자, 기준을 이렇게 정했어. 이 기준선을 뭐라고 칭한다? 법정기일. 이게 법정기일. 그런데 법정기일보다 앞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법정기일보다 앞에서 설정을 했으면 설정이 먼저 가져간다, 세금이 먼저 가져간다. 설정.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 자, 이 법정기일은 뭐에 대한 기준성이다? 세금. 그러면 세금 전에 설정했으니까 세금보다 먼저 잡았으니까 잡은 게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잡은 게 먼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금보다 먼저 내가 잡았으니까 잡은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잡은 것은 누구보다 먼저란 이야기인가? 세금보다. 자, 세금보다. 됐죠? 자, 지방세, 세금. 자, 세금 나왔죠? 이 세금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여기서 보증금은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세금하고, 그래요. 자, 채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세금하고 다른 채권이니까. 그러면 지방세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법정 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지방세가 1이다, 채권이 1이다. 그렇죠. 채권이 1이고 지방세가 2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말을 이제 지문이 긴 걸 잘라볼게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을 때는 지방세는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봐요, 우선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문만 길 뿐이에요. 길게 해가지고 사람 겁만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겁을 내야 되는가, 겁을 안 내야 되는가? 겁낼 필요 없잖아요. 지문만 길어. 세법은, 시험법은 지문만 무지무지 길어.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면 설정이 먼저네? 그럼 끝.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법이 아니겠죠. 어떻게든지 세금은 저렇게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해도 세금이 먼저 가져가려고 꼼수를 쓰겠는가요? 꼼수 안 쓰겠는가요? 어떻게든지 꼼수를 쓰겠죠 또. 그러니까 한번 내가 밀릴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된다. 요 세금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요 세금만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로 딱 그것만 내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여기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양가로 3번. 시험에 나올 때마다 양가로 3번이 정답으로 유도돼요. 양가로 3번. 자, 이건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그러면 설정 일자에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법정기일보다 먼저 네가 설정을 했더라도 먼저 설정하면 원칙은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 가져가야 맞는데 법에서 그거 안 돼. 내가 먼저 잡았잖아.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가져간다고. 잠깐만. 법에 그거 네가 먼저인지 아는데 세금 이런 세금은 네가 아무리 먼저 잡아도 요 세금은 너보다 먼저요. 뭔 그런 이상한 법이 있냐고. 뭐 어디 그런 법이 있냐고. 그런 법 있어. 그 법이 있다고.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그래. 그걸. 그럼 민법에서는 이걸 일명 당해세라 하는 거. 자, 당해세라 하는 게 바로 여기요. 그런데 왜 당해세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세법에서 그를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그래서 당해하고 끝에 세자를 써서 선생님들이 당해세 그랬어요. 그런데 세법은 이미 10년 전에 그로 바꿨어.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민법 선생님들은 아직도 당해 그러고 있어요. 당해는 일본식 표현이라 세법을 싹 지웠어요. 당해란 말을 잘 안 써요 이제.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먼저 설정을 한다고 해서 설정이 먼저다. 그래도 세금이 먼저다. 그래도 세금이 먼저 한 게 있다. 그래도 세금이 먼저 하는 게 있다 해서 앞에다가 그렇게 썼던 거예요. 자, 그런 세금들은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세금이 채권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아무리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더라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일명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아무리 먼저 설정을 했다고 해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에 밀린다, 밀리지 않는다. 밀린다.
밀린다. 채권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채권보다 앞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이제 세금의 종류를 익히셔야 돼. 이미 전번주 공부를 잘 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이 세금 익혀버렸어.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주로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것은 세금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란 이야기인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세 중에 보통 징수 세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돼서 나오는 거 공부 진짜 하고 오셨네요.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에 부과 지방교육세 나왔잖아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딱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고지서 날라온 이번 달 말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온 거 있죠.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정부가 고지서 보내주잖아요. 그거 다 나왔네요. 다 해결하는데. 그럼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봤더니 자동차세 또 무슨 세금을 붙여서 우리 부과하던가? 30%는까지 알았어. 뭔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 나오면 한 번씩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세금도 여기 붙어 나오구나. 그러면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세 중에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거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래 우리 국민들이 신고를 해줘요.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을 해줘.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속해 있어요. 그럼 이제 연습. 자, 이제부터는 연습, 시험 보기 위한 연습이네요, 이제.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동그라미 X만 이제 연습해 볼게요.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된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된다. 종합부동산세, 된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안 된다. 상속증여세, 된다. 자,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봐요. 뭐라고 막 써놨는데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이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설정이 먼저다. 그런데 설정이 먼저인데 다음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 말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찾아봐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아무리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설정보다 앞에서 가져가는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탈락, 등록면허세 탈락, 종합소득세 탈락, 지역자원시설세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해당되는 건 총 2개. 이렇게 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험에 5번이나 냈는데도 어려워서요. 엄청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 배웠던 신고납부 세목, 보통징수 세목 요것만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잘 못 푸시더라고요.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더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된다. 지역자원시설세 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안 된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된다.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된다. 종합부동산세 된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안 된다. 상속증여세 된다. 이것만 연습하는데 OX만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요거를 감지해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보면서 이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 1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이게 복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세 막 쓰면서 외우려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세금 보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관식이 아니니까 객관식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주관식 쓰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선순위는 기본적인 걸 배웠어. 그다음 이제 39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시면 참고라고 돼 있는 거 1번 있죠. 요 1번을 35의 기출문제 정답으로 출제해버렸어요. 여기를 정답으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법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요 내용을 출제를 해버렸어요. 요거 작년에 나와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나와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정답으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그러면 전세권 이미 설정이 돼 있어. 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걸 팔고 양도하고 증여를 하네. 그럼 전세권이 내가 어느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 세입자예요. 제가 세입자인데 우리 집 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팔아버렸어. 그럼 팔면 나는 집 나와야 되는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가? 승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상속이 돼버렸네? 그럼 나는 집 나와야 되는가? 승계가 되는가? 승계. 내 집이 증여를 해버렸네? 그럼 나는 또 뭐 하는가? 승계. 승계가 되죠. 그대로 승계되는 거. 나는 그대로 살고 있으면 돼. 계약 기간 동안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증여된 후에 해당 재산이 경매 매각이 돼버렸네? 내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양도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매각이 돼버렸어. 그럼 매각이 됐으면 내가 순위가 지금 채권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세금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자, 따져봐야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이미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이 누군가에게 매각이 됐는데 그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강제로 매각이 돼가지고 세금하고 내 전세금하고 서로 싸워. 그럼 세금하고 전세금이 싸울 때 세금이 먼저일지 전세금이 먼저일지 이 순서를 정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양도 상속 증여된 후에 해당 재산이 매각이 되었어. 그럼 여기서 매각이라는 것은 내가 전 주인이 잘못해서 매각인가요? 새로 사간 사람이 잘못해서 매각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에서 이 사람 갑집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이 을에게 팔렸어. 그런데 을에서 팔려서 내가 전세권 승계해서 지금 을집에 살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이 주택이 강제로 매각이 됐어. 매각이 됐어요. 그럼 강제로 매각이 됐으니까 내가 앞에 살았던 갑이라는 사람하고 나는 따져봐야 된가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나는 따져봐야 된가? 나는 을하고 계약을 했는가? 갑하고 계약을 했는가?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내가 갑하고 계약을 했고 갑이 을에게 매각을 해서 내가 갑하고 계약했던 계약서가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갔고 을한테 승계됐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을 상태를 따져야 된가요? 갑 상태를 따져야 된가? 갑하고 관계니까 나 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처음에 계약할 때 갑 너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갑 상태하고 나하고 따져보는 거지. 왜 너하고 따지냐고. 나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갑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매각 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이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세금보다 우선한다 그랬는가?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는가? 우선한다. 그 전에는 아무 밀린 거 없었으니까.
갑은 세금이 밀린 게 없고 을이라는 세금이 체납이 돼가지고 을이라는 세금을 이 사람이 잘못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을하고 관계다, 갑하고 관계다. 갑하고 관계니까 갑은 아무 체납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갑은 깨끗했기 때문에 갑집에 살았던 세입자는 우선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우선 받는 거예요. 못 받는다 하면 세입자 다 죽으란 소리예요. 완전히 다 죽어버리라는 소리예요. 이게 예전에는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걸 아니다, 세입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 줘야 한다. 그걸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어.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 누군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갑의 상태를 따져보는 거예요. 직전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당시에 이미 갑이 체납이 돼 있으면 국가가 우선이다, 전세 세입자가 우선이다. 그렇죠. 국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를 따진다, 옛날 주인하고 관계를 따진다. 그렇죠. 옛날 주인하고 관계를 따지니까 반대로 돌려볼게요. 옛날 직전 보유자는 체납이 없었어. 그러면 직전 보유자는 체납이 없고 새로운 주인이 체납이 있었을 때는 전세 세입자가 우선이다, 국세가 우선이다? 전세 세입자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강제로 매각이 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증여를 됐더라도 그 전 주인하고 관계를 따지는 거지 새로운 주인하고 관계를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중개사 일할 때 분석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소액 임금 채권은 세금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자, 전번째 배울 때, 자, 이거 설명해 줬어요. 압류는 중단 사유다, 정지 사유다? 압류는 중단의 사유다, 정지의 사유다? 중단 사유인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해서 즉시 해제했을 때는 중단 사유다, 중단 사유가 아니다?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해결했어요. 중단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압류 금지 재산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걸 금지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살 때 최소 몇 개월치 식량은 압류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요. 3개월이에요. 3개월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3개월 뒤에는 죽든지 말든지 정부는 신경 안 써. 3개월치만 압류를 안 하고 3개월 넘는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회사를 다니다 회사가 강제로 매각이 됐으면 매각된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몇 개월치 임금만 우선적으로 주겠는가? 그래서 3개월이에요. 3개월치만 우선 주고 3개월이 아닌 건 우선 안 해줘요. 그럼 이제 3개월치가 소액 임금이에요. 소액 임금은 세금보다 먼저 주겠는가, 나중에 주겠는가? 먼저. 자, 그러면 소액 임금 채권은 세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소액 임차 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가져간다, 나중에 가져간다? 먼저. 자, 먼저. 소액 임차 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자, 2번 순이에요. 이게 2번. 소액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세금보다 먼저다, 세금보다 나중이다? 먼저다. 세금보다 먼저입니다. 그게 1번 같은 경우는, 1번은 뭐냐면 그 세 번째 줄 끝으로 가보세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바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소액 임차 보증금은, 그 다음에 일정액은 그냥 다섯 번째 줄로 가세요.
국세, 지방세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우리 그 중개사법에서는 소액임차 보증금의 금액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 금액이 왼쪽에 써놨어요.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세법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법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냐면 그 세 번째 줄 거기도 끝에 가보세요.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이 요게 3월분 임금을 말해요. 소액임금 3개월치. 이제 최종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을 말해요. 요 3월분이니까 3월달 임금이 아니라 3개월치란 말이에요. 3개월치 임금은 세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국세나 지방세 우선하여 변제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우선순위는 다 배웠어 이제. 오늘은 1월달 이제 처음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3월달부터는 10분 안에 끝나요.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 정도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법에서 기준선, 세금의 기준선을 먼저 정하는 거. 세금에 대한 기준선을 뭐라고 칭했고? 법정기일. 법정기일보다 먼저 잡았으면 잡은 게 먼저다, 세금이 먼저다. 잡은 게 먼저다. 그런데 아무리 먼저 잡았더라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그러면 먼저 우선하는 세금의 종류를 찾아라. 그러면 신고납부 세목이다, 보통징수 세목이다. 보통징수 세목이다. 여기까지만 딱 잡으면 우선순위 문제는 완전하게 딱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완전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다 잡았으면 뭐 해야 된가요? 쉬어야죠. 그렇죠. 다 잡았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이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또 다른 걸 해봐야죠. 자, 10분 쉬었다 갑니다.